이제 내년이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이라고 하는데요. 10대 트렌드 키워드로 매년 이제 트렌드 키워드를 10개 키워드를 하거든요. 딱 한 해만 11개, 했었고요. 네, 올해, 이제, 트렌드는 레빗 점프라고, 이렇게, 토끼해를 맞아가지고 했습니다. 평균 실종에 대한 이야기, 오피스 빅뱅에 대한 이야기,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 디맨드 전략,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마지막으로 네버랜드 신드롬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크게 이걸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김난도 교수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면 경제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경제 트렌드 부분, 여기에서 평균 실종, 체리 슈머, 뉴 디맨드, 기술 전략은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마지막 휴먼 트렌드는 오피스 빅뱅 인덱스 관계에서 네버랜드 신드롬까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 트렌드를 바라본다면요. 첫 번째 이제 트렌드를 잡을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첫 번째 트렌드는 나노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면서도 디지털로 연결이 되는 이런 사회, 이런 것들 모든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나노 사회가 만든 현상 중에 하나가 이 평균 실종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제 평균 전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트렌드가 이제 트렌드 키워드를 잡을 때 첫 번째 트렌드가 모든 트렌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잡고 있고요. 여러분 역시도 첫 번째로 이 평균 실종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잖아요. 대체로 정규 분포의 중간에 보면 68.3%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죠. 95.5% 고객을 하고요. 여러분 옆으로 가면 99.7%.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제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한다. 그럼 취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굉장히 세분해서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더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계 면접 또는 그거보다 더 세분화하죠. 요즘은 SK 하이닉스 그것도 또 공정 부문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 모든 것들을 세분화해 나가다 보니까 딱 고객을 좁혀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평균 실종이 이제 사라진 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우리가 생각해 왔던 개념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로 바라보면 첫 번째가 양극화입니다. 중간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극과 극으로 이제 가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는 기업들은 끝도 없이 잘 나가는 거예요. 모두 다 가져가는 거죠. 승자 독식이 이제 지속되는 겁니다.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검색이라든지 국내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겠죠. 사회부문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어떻냐면 평균이 없어요. 예전에는 공부를 두루뭉술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중에 두루뭉술하게 하는 어중간한 학생들이 많았었죠.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도 소수고 공부를 아주 못하는 학생도 소수였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다수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다수고 중간에 어중간한 학생이 오히려 엿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양극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 다음에 N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트렌드가 굉장히 이제 N형, N 한 번이 아니라 N이 계속 파동처럼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델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어디를 나와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그 다음 은퇴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모든 개념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달라져서 우리가 뭐라고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N개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로 예측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서로 같은 세대 내에서도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나이 연령대에서도 너무나 다 다른 이런 특성을 N극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단극화인데요. 하나로 쏠리는, 아까 양극화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에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기업들, 거대 트렌드들, 거대 도시들, 뭐 서울이나 뉴욕이나 맨하탄이나 이런 데들은 어떻습니까? 뭐 뉴욕 같은데, 맨하탄 같은 데는 뭐 월세만 내는데 월세가 3천만 원, 4천만 원 다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뭐 거기에 몰려서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죠. 수도권도 끊임없이 우리가 막 다 몰리잖아요. 쏠림 현상들이 아직도 더 심각하게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데도 끝도 없이 계속 몰리듯이 모든 것들이 기업, 정치, 국가 한쪽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몰려나가는 현상을 단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중간에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평균을 뛰어넘는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경쟁자에 비해서 나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할 힘은 무엇인가? 대체 불가능한 이런 여러분만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 중에 하나는요. 체리 슈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체리 피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끼워 팔기만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 혜택만 챙겨나가는 좀 얄팍한 사람들, 밉상들 이렇게 했다라면 지금은 조금 현명한 소비자들을 체리 슈머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되게 이제 불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안 올라가 있군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도 보니까요. 이렇게 조각을 하거나 공동 구매 이제 많이 하잖아요. 공동 구매도 많이 하고 끊었다가 새로 하더라고요. 쿠팡 플레이 아닌데. 갑자기 티빙. 티빙을 친구들하고 3명, 4명이서 n분의 1로 하고 시험 될 때 되면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면 한다라고. 우리가 연속하면 싸잖아요. 연속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쌀 건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리 피커들이 하는 전략들이 체리 슈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되는 질문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소비자라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체리 슈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과거에 이제 저희 같은 세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나 저자나 강연자들 많이 했죠. 너무 욕심내지 마라. 욕망을 줄여라.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욕망을 줄일 것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화 방법을 이제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을 뒤집어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에서 계속해서 상품, 서비스, 교육, 강연, 책 모든 부분에서 다 바라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체리 슈머에게 또 배울 부분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 디맨드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냈던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비자 모른다. 소비자가 뭘 알겠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오히려 제품을 줘야지 소비자는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 극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완벽하게 극지향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 더 이상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오히려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교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과 LG는 지금 사라져버렸지만요. 애플도 끊임없이 버전업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휴대폰 하나가 냉장고 가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뭐 2, 3년 단위로 바꾸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하든 상담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분의 어떤 일을 하든 건축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짜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이에요. 소비자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업그레이딩 안 하는구나. 최신 버전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끊임없이 이제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될 거고요. 컨셉을 덧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라는 걸 어떤 평을 이렇게 읽다 보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에 좀 이런 책이 악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악플이 간혹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아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카테고리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범주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나이가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굉장히 방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범주화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범주화라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컨셉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빗 점프 이런 식으로 컨셉을 덮이는 체리시 뭐 이런 식으로 덮이는 작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강의할 때 이게 프리미엄 컨셉으로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셉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 지불 방식도 굉장히 이제 바꿔야 됩니다. 쪼개기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D2P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가 생산되지 않도록 미리 이제 구매할 때 처분할 것까지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책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그다음 차량도 그렇고 모든 옷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중고로 페이백 할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지불 방식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규 소유를 또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는데요. 전에 없던 이제 상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선풍기, 그죠? 날이 없는 선풍기라든지, 저희 아내도 이제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바꿨는데요. 처음에는 왜 불편하게 이걸 바꾸냐. 그때는 어머니가 있을 때라서 어머니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라고 했지만 거의 인덕션으로 전부 다 이제 바뀌고 있는, 현상이 있죠. 그럼 당연히 그걸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죠. 그런 수요들도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새로운 카테고리를 또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의 카테고리에서 신규 카테고리들 하나씩 이제 만들어내는 이렇게 이제 덧붙이는 부분들이 있죠. 강의도 마찬가지, 상품도 마찬가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보험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반려견들 많이 키우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일반 보험에 적용받다가 가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이제 보험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굉장히 미세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 기반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어떤 상황을 바꾸거나 연령, 성별, 각기 다른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신규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 디맨드 전략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요.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나를 부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 지금까지 써왔지만 새롭고 매력적인 상품, 결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뉴 디맨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강의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보다 어떤 거는 훨씬 더 좋은 강의도 유튜브에도 올려둡니다. 물론 이제 전체 풀버전으로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긴 강의들은 또 촬영을 별도로 해서 그걸 또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고 또 최근에 쿠몽에서 이렇게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강의록을 만들고 나면 강사님들은 욕심이 나잖아요. 강의록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전자책으로 이제 판다라는 거예요. 그 전자책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자기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분야, 저는 제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분야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겠죠.